예술가 경영 교육을 하려고 하고 이따가 이제 2부에 오픈 프로젝트 진행되고 있는 것도 서로 협업할 것들 이야기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금 연혁도 너무나 이력도 너무나 화려하시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실 수 있어서 이게 짧은 시간에 사실 안 되는데 저희가 일정이 원래 1, 2부로 나눠져 있고 이렇게 좀 오늘 해야 될 일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거를 잘하셨어요. 1부만 나도 피곤해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좋게 봐주셔서 오늘 1부 먼저 하고 다음 기회에 또 2부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시죠. 좋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로다가 올려주신 게 예술과 경영. 그래서 지금 시도 쓰고 계시고 여기 1인 창조 기업가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1인 기업가들, 창의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경제에 대해서도 사실 궁금한 게 많고요. 그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많이 그렇죠. 아주 좋은 네. 주제가 됐어요. 그래서 좋은 주제를 올려주셔서 예. 다들 되게 관심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1시간 정도 이제 한 시간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해주시면 또 이제 질의응답도 간단하게 하고 그렇죠. 그래요. 제가 시간 체크할 테니까는 시간 좀 네. 10분 전에 내가 사인 보내드립니다. 잠깐 일어나서 하고 있다가 이제 시간이 나가면 하죠. 앉으시죠. 지금 소개받은 네, 제가 유은화진 유은화진 감사합니다. 주제가 아마 어디서도 못 들어보신 예술과 경영이 이게 뭐 앞뒤가 잘 안 맞는 그런 주제인데 이게 서로 다른 거가 아니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은 1, 2부로 나눠서 주제는 사실 사업계획 작성 준비와 자금 조달 방안이라는 그런 아주 실질적으로 이 창조 1인 기업에서 사업계획은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사업계획을 해서는 자금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이거는 제가 연수대학 경영대학원에서 1년 이상 강의했고 또 한양대학대학원에서 했고 세종대학에서도 많이 했고 또 대기업에 가서도 한강자당 이런 돈 얘기가 많으지만 100만원씩 받고 했던 거 아닌데 500원씩 다 주세요. 자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내용이 뭔가 그렇게 관심을 갖고 제 얘기 조금 소개하면 연세대학 대학원 경영대학원 공과대학에서 이 강의를 영어로 했어요. 영어로 하면은 돈을 50만원 더 줬죠. 생산적이네. 그리고 미국에 있는 그 유명한 아시안 인스티튜트 거기에 제가 석자 교수로 있었어요. 그래서 와서 근데 학교를 많이 못했던 게 기업에 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학교는 빼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해외 출장이 많은데 많이 강의를 못해가지고 이걸 관한 책을 뭐 책 이론보다도 제가 그 업무를 사업계획 분석, 사업계획 평가, 사업계획에 대한 집행 이런 거를 사실상 실제로 제가 거의 30년을 해왔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내가 하던 거를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사실 준비든지 이런 거 없이 그리고 이제 대학 강의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서 도움이 되는 거는 그 사업계획을 어떻게 작성하느냐, 사업계획을 어떻게 자금조달 어떻게 집행 성공적으로 할 거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분으로 이해가 돼가지고 그런 제안을 했는데, 지지난주에 이 강의를 2시간으로 해서 나눠서 했어요. 그 2시간도 충분치가 않아가지고 사실상 그 후반부에 사업계획서 작성 자금조달 방식을 이제 추구를 하자고 그래서 여기서도 전반부 후반부로 나눠서 하되 전반부에 좀 서론적이고 배경적인 거가 여기하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하는 거가 사실은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사업에 대한 논리, 이론적인 거, 또 철학적인 거, 그리고 그거 하기 위해서는
아무나 사업한다고 경영 들어가서 계획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뒤에는 몇백 년에 걸친 경제학 이론이 배경이 뒤에서 뭐 그걸 이렇게 뒷받침을 해줘서 사업 계획이 작성이 되는 거지. 아무나 경영한다고 사업 계획서 만들고 들고 댕겨가지고 이번 협동조합 하는 거 보세요. 1000여 개가 결국은 제출을 해서 했는데 700개, 800개가 그냥 나갔더라서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가 뭐든지 하면 된다고 이렇게 결국 이렇게 하면 되는 그런 거가 아니라 하는 그런 얘기를 오늘 여러분들하고 좀 나눌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술과 경영, 이거는 왜 제가 그 타이틀을 타려느냐 하면 최근에 제가 그렇게 액티브 리타이먼트라고 학교 그리고 뭐 풀타임 아침 뭐 9 to 5라고 9시서부터 5시까지 근무하는 직책은 안 하고 그리고 자문, 고문 연구만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남아서 시를 쓰기 시작을 했어요. 학생 때 좋아했던 거를 해외에 있으면서도. 아주 작년, 재작년에 현상 모집에 당선이 돼서 상도 타고 정식 등단을 했어요. 그리고 시가 왜 중요하냐 하는 거를 시 예찬론이야 뭐 여러분들 다 그래서부터 잘 아시니까 시 얘기 나오면은 그거 얘기. 어디 가서 내가 시 한다 그러고 뭐 출판 기념회 한다고 그랬더니 우리 친구들이 윤 박사 좀 돌았냐고 정신이 이상해졌다고 그런 얘기 떠정 나오고 그랬는데 시의 의미가 어떤 거냐 그리고 그것이 경영과 비관련되느냐 시 자체가 예술이라 얘기해가지고 뭐 음악도 있고 문학 소설도 있고 뭐 이 문예 부분에도 여러 가지 장르가 있지만은 시 중심이 되는 얘기를 좀 해볼까 그럽니다. 재미있는 일화를 얘기할게요. 단테가 시를 썼어요. 신곡이라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단터 시절 신학하신 분이니까. 단테가 시를 그게 하나의 시를 써서 죽어가지고 이제 자기 쓴 중에 연옥에 갔어요. 거기 연옥이 나와요. 이 신곡에는. 가가지고 이제 위에 가서 이제 다시 심판 받기 전에 연옥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저승사자 거기다 이제 천사라고 와가지고 가서 물어봐. 넌 저승에서 이승에서 살 때 뭐 했느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내가 시인이었다고. 이 저승사자가 깜짝 놀라서 이리 오라고 VIP 룸으로 모셔다. 그 당시에 이 중세 고대에서 시라는 것은 이 문학이 모든 거의 중심이 됐었어요. 로마 때 그리스 때 그 유명한 신화 같은 것들이 다 시예요. 그리고 로마가 왜 번성하고 융창했냐 하면은 로마 군대가 그렇게 강성했던 거는 군대가 강성했기도 했겠지만 장군을 선발하는데 여러 가지 자격 요건이 있잖아요. 프리퀄리피케이션 자격이 뭐냐 보는데 로마에서 귀족이 군대를 스카우트 하거나 모집할 때 첫째 조건이 그놈이 시를 쓸 줄 아느냐 이렇게 됐어요. 무슨 얘기냐? 시라는 것은 전략도 중요하고 집행도 중요하고 관리도 중요하지만 모든 관리나 행동하는데 이미지네이션, 상상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관리하고 통제하고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깊이가 있고 여러분들 돌아다니다가 혹시 엉터리 시인이든 뭐 아마추어 시인이든 딱 만나면은 이 사람 달라요. 눈초리가. 난 그거 금방 느껴요. 제가 발견한 얘기 하나 할게요. 박정희가 시인이에요. 그 유경수한테 시를 쓴 부인한테 시 쓴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라서 하고 싶은 얘기를 부인한테 시를 써줬어요. 이건 누군가나 그 얘기를. 이 어려운 그 과정을 이끌어 나가고 이 힘든 나라를 끌어가면서 시심이나 이해나 깊이나 가난에 대한 그 깊은 이해가 애처로운 마음이 없었으면은 오늘날 우리 이런 경제 못 이루었다고 난 봐요.
힘이 거기서 나왔어요. 사람을 아주 치근하게 얘기하고 지도적으로 무섭기도 하긴 하지만은 경제 문제나 어떤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고 밀고 나왔을 때 정서적인 그런 깊이 있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소지가 나는 그 갖고 있었던 시심에 글도 잘 쓰고 음악도 잘하고 소학교 선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기질이 다 있었는데 그 중에서 시를 잘했어요. 그래서 노래도 하고 술 한잔 하면은 서로 말이지 속 있는 얘기도 털어내고 후배나 선배나 동지들에 대해서 그런 시적인 접근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경제 정책이. 그분이 독재를 했다는 거가 있는 것도 시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 어디 가서 이런 얘기 내가 막 그냥 얘기 그냥 만나자고 그러는 거지만 나는 객관적으로 그렇게 봐요. 사실은 모택동이가 시인이었어요. 시를 그렇게 잘 썼어요. 중국에서 강택민이나 홍춘 정도 이쯤 되면은 시 한 소는 뭐 그렇게 허전하게 다 쓸 줄 알아야지. 그것도 물론 정치하고 오락부락 하는 이런 사람들이 와서 정치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 지금 안 되는 거고 그런 거. 국회의원들 시 좀 가르쳐야 돼. 그것 좀 알아야 돼. 우리부터 시를 해야 돼. 시 예찬론을 보면 유치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고대에서도 그랬고 시적인 경영을 하냐 아티스틱 매니지먼트냐 그건 아니고 시와 경영이 여기 있나? 예경인데 실은 분리 원래는 예기불이라고 그래가지고 예술과 기술이 둘이 아니고 같다고 난 이렇게 봤어요. 기술이라는 게 지금 테크놀로지가 그래서 제가 어떤 큰 컨설팅 회사에서 가서 일하면서 기술 자체가 엔지니어들을 가서 물어보고 너 시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아유 우리 시 모른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건축가나 이런 데 가서도 실제로 그 갖고 있는 그러한 예술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이 일을 월등히 잘하잖아요. 경영이나 정치하는 사람들도 시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이 월등히 잘합니다. 아주 신나요. 시하는 사람 만나보면 시를 하든 안 나든 뭔가 이루려고 그러고 눈도 돌아가고 말이야 남한테 가서 척분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내 시집 나는 게 되는데 시하게 되면은 내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우선 멋있어요 사람이. 얘기도 되고 그래서 여기 얘기했던 예술과 경영도 다른 게 아니다. 신토부리에서 나왔다고 그래서 부리라는 얘기 이건 내가 만든 얘기. 신토부리처럼 둘이 아니고 하나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경영을 한다든지 뭘 이끌어 나가는 경영 얘기는 조금 이따 할게요. 이 아티스틱 백그라운드의 사람의 그 트레이드라고 갖고 있는 성향이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처럼 로마 고대 이렇게 왔을 때 요즘에 나쁜 말씀은 안 되지만 하도 험악한 동네가 돼서 먹고 살고 뭐 지지고 먹고 뭐 시 이런 건 안 가르치고 X5만 가르치고 음악도 안 가르치고 그림도 안 가르치고 막 이제 시험 보는 거로만 때려 누르니까 애가 뭐가 돼요 그게 물건이 됐어요 그게. 그 애들이 사람이 아니야. 쉽게 말하면은 교회나 나가가지고 뭐 이거 하고 연보나 그거 가지고 안 돼. 미안해 목사님 두 분 계시는 교회 나가고 저도 신학교 얘기 자꾸 한 번에 이렇게 하여튼 예경불이라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싶으니까 예술과 경영이 그런 거가 잘 통합되고 제가 정부에서 일했을 때 유명한 분이 하나 부총리를 모시고 있었는데 중요한 결정, 정책적인 결정을 했을 때 정책 결정이 이쪽을 죽일 수도 있고 이쪽을 죽일 수도 있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가 많아요. 박 대통령도 그래요. 어떤 결정, 지금 얘기하는 것도 복지로 갈 거냐, 무슨 생산 갈 거냐, 무슨 진보적으로 갈 거냐, 무슨 세금 문제가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런 걸 결정을 하려고 그랬을 때 중요한 결정이 그 사람, 그 결정은 예술적인 거라고 그래요.
아티스트거든. 그거 안 하고 우락부락 국민들한테 맡겨놓으면 다 망가져. 4대가 뭐라고 정사꾼만 하던 그 이명박이 다 망쳐놓은 거가 그런 마인드가 없었던 애야 얘가. 몰라요. 남을 이해하고 거기에 쳐쳐 이건 정서적인 거라든지 그 안에 있는 그 뜻을 모르는 사람이 여기서 우리 예술 좋아하는 분 하나 들었습니다. 경영은 뭐냐? 경영. 그러면 예술은 좀 그렇게 해서 굉장히 넘어가고 무언가를 이루어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유익하게 만들어나는 매니지멘트예요. 주어진 자원이라는 건 언제든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constraint 영어로 뭘 하나 사업하려고 그러면 가진 거 다 가진 재벌처럼 하면 재벌이 장사 잘한다고 그러는데 있는 거 다 있는데 못할 게 뭐가 있어. 그 잘하는 게 아니에요. 모자라는 상태에서 이게 수학으로 풀면은 이게 나는데 constraint 뭔가 모자라는 걸 잘 결합을 해가지고 그게 제약 변수라고 그러는데 이 세상에 뭘 하든지 살든지 그냥 장사하는 것 말고도 살아나가고 가정을 하나 꾸려나가는데도 모든 게 부족하잖아요. 여기 목사님도 이런데 에덴 동산에서 쫓아 나올 때 평생 형벌로 준 게 너는 모자라고 부족하는 데서 살라고 아주 벌을 내려버렸어. 뭐 부족할 수밖에 없어. 모든 거가 어딜 가든지. 빈곤이 극단적으로 간 건 빈곤이 아주 높은 데 처해 있는 거고, 그러면 그런 적은 걸 갖다가 어떻게 잘 봐가지고 최선의 작품을 만들어내느냐, 유익하게 만들어내느냐, 그리고 그것이 사실상 경제적으로, 나라로, 기업으로, 개인으로 어떻게 유익할 거냐 하는 걸 만들어내는 것이 이 매니지먼트, 경영 관리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후편 가는 거 조금 먼저 얘기할게요. 그런 거 다 얘기하려고 그러면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중요한 것만 골라서 뛰어넘기 때문에 이 중요한 강의가 뛰어넘어가가지고 애석하게 내가 얘기하려는 게 빠져나갈까 봐서 안타까워요. 여러분한테 이 메시지 분명히 전해드리고 싶어요. 경영은 뭐고, 왜 경영해야 되고, 경영은 어떻게 해야 나가고, 그게 뭔지 말이지. 이게 하루아침에 턱 나온 게 아니라 옛날에는 경영, 프로젝트, 사업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장사하는 거예요, 장사. 뭐 물건 갖다가 팔고 좀 남고 띄워먹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좀 만들고 대장간에 가서 뭐 만들어서 볶이 만들고 뭐 농업 보는 사람이야 간단해요. 그러나 이제 장사하고 뭘 만드는 사람을 보게 되면은 이런 기술이 만든 게 그거를 잘하기 위한 거가 이제 경제학에서 파생이 된 경영학이래. 경영학. 경제학을 하던 사람은 경영학 못해요. 영어로, 음악으로 치면 클래식 한 사람하고 재즈 한 사람인데, 재즈 하던 사람은 클래식을 못해요. 클래식 한 사람은 재즈 음악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날라리들이야, 전부. 경영하는 사람들. 나라를 이렇게 망쳐놓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경영하는 사람이 모든 걸 다루기 때문에 그래. 경제학에서는 뭘 가리키는 줄 아세요, 마샬이? Cool hair, brain, warm heart. 경제학의 기본을 가리킨 최신 신고 경제학의 마샬, 프레드 마샬은 따뜻한 마음과 아주 냉철한 머리를 가리켜요. 이 경영학 가리킨 놈들은 그거 없어. 그냥 왕창 돈 먹는 것만 생각을 했지, 이 인체적으로 뭘 가리키려고. 그런 베이스를 안 가리진 이런 사람들이 경영학으로 나오는데, 오늘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사업을 만들기 위한 배경으로 경제학이 옛날에 윤리학이고 철학이고 하나의 신학이나 똑같은 거였어요. 그러나 아담 스미스로 오면서 그게 학문이 되고 오늘날 와가지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노벨 문학상의 사회문학 중에 다 되지만 경제학상이 있는 노벨상은 없어요. 저 이외에 다른 학문은 없어. 그만한 사회적인 가치나 인식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공헌할 수 있는 그런 과학이나 사회학문이기 때문에 노벨상을 주는 거예요. 작년도에 나온 사람 하나만 예를 들읍시다. 뭘 얘기했냐면 복지 하는데 우리 요즘 최고의 복지는 교육이다 이래요. 그 노벨상 중. 돈 풀어가지고 세금 해가지고 뭐 저기 풀 깎고 이런 데다 다 갖다 주고 뭐 장에다 갖다 줘 뭐 다 돈 날라 그거 뭐 매덕 받았다고 와서 나한테 브리핑을 했는데 너 그거 낭비 아니냐고 그랬더니 맞는데 경제적인 효과나 경제적인 국가의 효과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바로 이 경제학에서 찾아내는 어떤 행동이나 이 어떤 그 사회에 흘러가는 과정을 얘기해 주는데 그런 거를 좀 이해하고 보시는 분들도 사회 일반 국민들도 어떻게 돌아가는 거가 알고 뭐가 잘 되는지 잘 되는지 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괜히 내가 흥분하는데 그게 아니고 사업계획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그런 사업에 기여하기 위한 경영이면은 그 배경이 뭔지 이걸 좀 중요한 것만 이렇게 턱턱턱 짚고 넘어가 봅시다. 경영을 하려고 그래가지고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 무슨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고 우리는 오리엔테이션을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하는 얘기. 이것은 2학년, 3학년 경제학설사를 알아야 돼. 경제학설사. 성경 앞서 뭐 구약 신약 안 읽어보고 어디 가서 그 성경을 갖다 강론하고 누가 가르쳐 줄 수 없는 것처럼 경제 문제를 얘기하는데 듣다 보지도 못한 걸 막 주소대. 어저께만 하더라도 이 대한민국의 몇째가는 석학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경제 얘기를 하는데 유효 수요 느닷없이 케인스 얘기를 하는데 앞뒤도 모르는 거 가지고 막 주소 삼켜. 옆에서 미치겠어요 내가. 그러고 댕기는 거예요. 요금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합시다. 내가 하고 싶은 꼭 얘기가. 제가 이 석기훈이라 선생을 알고 난 다음에 이런 모임에 전 정통 기성 이런 그 강단 학자였는데 이런 소위 제야 이런 데 많이 돌아다니면서 봐요. 재미나요. 많이 배웠어. 그리고 여러분들을 많이 만났어. 거기 가서 일적으로 느끼는 거 솔직하게 얘기했대요. 거기 나오는 강사, 유명한 사람들 학식적으로 자기 부분엔 굉장해요. 뭐에 걸려있는 줄 아세요? 난 그런 거 없는, 난 그런지도 모르지만 여기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바리데이션 콤플렉스라고, 바리데이션 뭔지 아시죠? 바리데이트는 여권 보면 유효기간을 바리데이트라고 그러는데, 바리데이션이라는 거는 내가 유효하다는 거예요. 이게 댕기는 그 사람이 그 자기의 유효하다는 걸 증명하려고 그러는 그 이상한 결핍증에 걸려있던 사람들이 떠들고 댕겨, 이것들이. 나를 알아달라고. 그냥 안달이야. 막 주소 삼키면서. 그리고 느닷없이 기성세대 강당 학자들을 막 공격해요. 다 듣기 좋고, 나도 많이 배워요. 그러나, 학문이라는 건 객관성이 있고, 그리고 누구한테 얘기하려고 그러면 근거 있는 얘기를 해야지. 골방에서 얘기해가지고 한참 몇 개 풀었다고 와가지고. 그 사람은 또 뭔지 알아요? 무슨 바리데이션 컴플렉스. 그게 다야. 썸데이 신드롬이라고 그래가지고 언젠가는 나도 한번 뜨겠지 이런 생각 같은 게. 이게 사회 혼란을 더 일으키고 있어요. 그게. 이 얘기는 내가 안 하고 하려고 그랬는데 그런 사람들이 하도 묘청인 난청이라는 것처럼 그래서 잠깐 그 사업계획서 들어가기 전에 왜 갖춰야 될까 하는 걸 경제에 대한 학설이나 그 이론적인 걸 잠깐만 짚고 넘어갈게요. 중요한 것만. 경제라는 거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자라는 거, 스캐시티라고. 모든 거가 부족한 상태를 엮어야 되는데 정부나 경제나 개인이나 기업이나 똑같아요. 국제적으로 전 세계나. 그래서 없는 걸 엮으려고 그러는데 이거를 그래도 학문이나 이게 학문이라고 그러면 이제 황석이가 사기치듯이
뭐 요 주소 연구해가지고 댕기면서 세계치고 댕기는 사람들 많은데 그런 거가 이 사회적인 전체적인 기능이나 펑션이 돌아가는데 맞지 않는 얘기들이 많아요. 왜 그렇게 몇백 년 내려오는 학문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골방에서 나왔다고 그게 무너지고 그러지가 않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역사하는 사람들 더 하더라고. 여기 전부 혁신하는 분들이니까, 창조하시는 분들이니까, 제 마음 놓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보수적인 데 가서 얘기하면, 윤 박사가 지독한, 짐 못 파라고 그래요. 그래서 공격을 하는데. 왜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그러냐면요. 보세요. 경제가 어려우니까 잘 엮어서 만들려고 그러는데, 쭉 훑어보면 옛날에 경제의 중심이 농업이었어요. 농주의, 아그레리언. 그리고 막 칸타리즘이라고 이제 역사로 나와요. 간다. 중상주의, 그 다음에 장사하는 사람. 그런 게 모든 경제의 중심이 되는데, 우리도 그런 시기 지나왔죠. 요즘에는 어떻게 됐어요? 이게 산업이 되고 그러니까 모든 중심이 이제 생산이라는 거예요. 생산, 프로덕션, 뭘 만들어야 돼, 엮어가지고. 경영이나 기업이나 이런 게 유형의 재화를 생산하든지 무형의 서비스를 생산하든지 똑같아요. 생산하는 거는. 목표 변수는 생산이에요. 생산을 어떻게 늘리느냐.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경영을 만드는 거가 경제학에서 기본으로 만들고, 그게 이제 경영의 이 백본, 기본이 돼 있어요. 그래서 생산을 하려고 그러면 뭐가 옛날엔 제일 중요하면 첫째 토지, 랜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노동이 있어야 되고, 노동이 있으면 지금 똑같아요. 기본이 생산 요소라고 그래서. 세 번째가 자본이에요. 이 자본이 있으면 자본을 빌려와야 돼. 아까 이제 이따 얘기할 자금 조달 방식이 그거예요. 노동 있고 다 있고 재산 있고 오피스 있고 이러는데, 이거 뭐 여기서 뭐 만들어 나가서 세상 뒤집으려면 뭐 자본도 있고 기술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 세 개를 잘 조합을 이루는데, 거기에 무슨 이상한 게 들어왔냐면 내다 팔아야 되잖아. 자기 만들면 뭐래. 내다 팔려고 그러면 시장이 있어야 되는데, 시장을 이해를 못하면 안 돼요. 이게 시장이라는 게 괴물이에요. 아주. 시장에 나가면은 자유 경쟁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 사람이 똑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와요. 내가 붕어빵 장사하면 옆에 붕어빵 장사하는데, 내가 1,000원에 2개 팔면 저기 3개 팔면 나 장사 안 되잖아. 다른 거 다 똑같아. 뭐 여기 라면 한 그릇 파는데 5,000원 받는데 여기서 옆에서 3,000원 팔면 안 되잖아. 조정이. 가격이라는 게 있어요. 가격. 물건을 만들면은. 근데 어떤 놈이 고약하게 시장을 독점을 하는 거야. 여러분 제일 싫어하는 재벌, 이 과점이, 독점 과점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건 경쟁이 안 돼. 다 망가지고 골목 상권 왜 무너져요? 이런 배경을 알고 이해를 하셔야 돼. 이게 어떻게 내려온 건지. 왜 그런 문제가 생기고 독과점이 생기고 불공평이 나오고 소상인이 망하고 말이지 이러는 거. 거기에 뛰어들어가서 뭐 아무것도 모르고 장사하면 그 10중 8구 그 백전백패야. 내가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사업계획을 하려고 하던 배경, 주변의 레셔넬, 한목적성을 좀 이해하고 들어요.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그래서 생산을 하려고 그러면서 경영을 하려고 그러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요건을 잘 갖춰가지고 결합을 잘 해서 그걸 관리를 잘하는 거가 비즈니스 매니지먼트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기업 이론이라고 그래요. 기업 이론. 근데 근대에 와가지고는 한 나라의 국민 총생산하고 한 나라의 정부의 그 생산성하고 한 기업의 큰 이익을 내는 것 중에 제일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자본도 아니고 기술이야, 기술. 이 지금은 기도한다고 기술이 나와요? 안 돼요. R&D가 있어야 돼. 기도한다고 하면 뭐 되지 않는데요지만은 기술을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되겠어요? 기술도 투자예요, 일종의.
그러나 생산이나 한 나라의 경제에 제일 공헌하는 거가 제가 얘기했던 오픈이라 액하우스라고 그러는 그 사람들 다 노벨상 탄 사람. 그 밑에 내 직접 뵌 사람이야. 내가 거기 제자야, 수제자. 액하우스 이론에. 왜 이런 거를 사람들이 좀 이해를 하고 사업이나 기업이나 정부하는 정책 같은 걸 이해를 해서 그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끔 말이지. 이게 안 돼 있는 시스템이에요. 장로 리더 해봐요. 기술. 요즘에 또 버스워드라고 제일 유행이 나오는 게 뭐예요? 창조? 이게 사람 속이자는 거야. 사기야, 이게. 창조는 하나님이나 창조하는 거야. 엮은다고 그러면 돼요. 창조적이라는 말은 돼요. 예술에서. 창조적이다. 크리에이티브 인투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창조적인 능력이나 기능은 내가 자주 써요. 아인슈타인이. 사람들은 합리적인 상식은 중요하고 상식이 풍부하고 일반적인 거를 돌리는 사람한테는 엄청나게 대접을 하는데 그런 순간적인 창조적인 그런 직능, 직감이라고 그래요. 크리에이티브 인투이션이 가진 사람들은 별로 쳐주질 않아. 이 인정을 못 받아. 이런 거 있으면 빼라고. 그래서 아까 여기 이제 여기 이 경제학사 이론이 뭐 경제학과의 한 1년 과목이 4과목인데 그거를 이게 수식으로 풀어야 돼. 미국에서 그걸 보고 놀랐어. 그 한 과목을 2-3시간에 수식으로 푸니까 다 나오는 거야. 그냥 이론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상관관계라고 그래요. 생산이 되면 그게 이렇게 변수, 목적 변수, 수단 변수라는 게 있어요. 수단이라는 게. 노동, 자본, 기술, 창조, 뭐 행정, 기능, 뭐 다 이런 거, 기술. 그런 거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느냐를 잘 생각하고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이 노벨 경제학상 타요. 그리고 그 이론이 형성이 되면은, 그 가설이 되면 그걸 통계로 증명을 해요. 그러면 그게 하나의 이론으로서 형성이 돼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나도 그 이론, 내 이론을 갖고 있어요. 이온스 커브라고 그래가지고, 자유무역, FTA 이론이, 바로 그 내 이론이 거기 있어요. 나중에 이렇게 소개 한번 할게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싶었던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만드는 그 부분을 잘 조합을 만들어서 하는데 그 후로 과점이라든지 독점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자유시장 경제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 위에 하나만 중요하게 되는 게 자유롭게 경쟁이 될 때 붕어빵 장사고 내가 마음대로 나 붕어빵 좋아해야 되겠다. 붕어빵 만드는 사업계획서 만들어 드릴게요. 오병이어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 준비할 때 내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가 인비지블 핸드라고 아담 스미스가 기가 막힌 이론을 만들어냈어요.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보이지 않는 손. 네. 안기부에서 나와서 손대는 보이지 않는 건 아니고 정말 없는 자유경제 시장 체제에서 조화를 이루어 가지고 발전해 나가는 손이 자유방임주의에 의한 보이지 않는 손, 하나님의 손이라고 해도 좋아요. 그게 동화라댕겼는데 그게 작동을 안 하니까 이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규제하는 게 이제 공정거래위원회니 뭐 이런 거가 있는데 이거 다 난탕이야 이놈들. 짜고 해먹는 놈들. 이놈들 다 보이는 손들이야. 걸렸어요. 인비지블 핸드라고 그런 이론에 경제학의 아주 핵심적인 그게만큼 아주 절묘한 이론이 나오고 보이지 않는 손이 뭐를 건드리느냐 하면은 이기심이 있어요. 사람이 셀프 인터레스트라는 게 중요해요. 경제 이론 중에 제일 핵심이 공산주의가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사람 속에 있는 그 개인 자기 이익
이기심, 태어날 때부터 있어요. 이기심이. 어른애들 몇 개 맡아놓고 빵 갖다 놓으면 서로 가져가려고 그러는 거가 본능적이에요. 인튜티브, 아주 본능적인 그게 있어서 그거를 바꾸려고 그런 거가 사회주의 공산주의였어요. 그거 안 되잖아요, 그거. 안 됩니다. 예수님도 안 돼. 성경으로도. 공산 다 먹어가라고. 시도를 했어요. 사회주의에서. 공산주의에서 시도를 했어요. 필요한 것만큼 똑같이 공동농장에서 커뮤니티 만들어가지고 창고에다 갖다 놓으면 필요한 것만큼만 가져가서 먹으라고 그러는 페비아니즘이라는 게 실천이 됐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이게 무너지기 시작한 거가 사회주의 공산주의고 중국도 하려고 그러도 안 되잖아요. 보세요. 그래서 자유경제 시장에 무너지는 그 과정이 이제 정부가 개입이 되고,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정부의 to be intervene or not intervene 영어로 개입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게 신자유주의 이론이니 뭐 이런 거 요즘 나오는 게 그런 거예요. 공공 부분이 가입이 참여해가지고 사업에 정리도 하고. 나는 경제학과에 들어가서 공부할 때 제일 먼저 놀란 게 소득의 재분배라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 누가 소득을 재분배 시킬 건가? 나 그때 잘 못 살았어. 뭐 가정교사 댕기고 뭐 막 이러고 뭐 아르바이트도 뭐 그 당시에도 하고 그렇고 어디 가서 뭐 야간에 나가서 이러는데, 아 이거 소득의 재분배한다는 거가 경제학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못해요. 소득 재분배. 소득 재분배라는 걸 제일 많이 실천하는 거 스칸디나비아의 스웨덴, 노르웨이에서 시도를 했더니 부자들이 바깥으로 다 튀어나갔어. 영국에서 실패하는 노동당 보수당의 싸움도 궁극적으로 소득의 재분배. 소득의 재분배는 뭐예요? 있는 사람 거 갖다 밑에 놓아주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지금 좀 더 걷어가지고 정세해가지고 무슨 뭐 복지? 바로 그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근데 갑자기 말이지 이 보수 정당이 우리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참 이게 보수 정당에서 이 혁신 이 진보 세력의 경제 정책을 다 들고 나온 거야. 보수 진보 세력에서 할 얘기가 없어. 할 얘기가. 보수에서 얘기하던 걸 다 들고 나와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안 되니까 이제 안 한다고 그러는데 그건 넘어갔지 여러분들. 나도 넘어갔어. 난 안 될 줄 알았어요. 어쨌든 간에 그러한 정부 개입을 통한 소득의 계층 간의 평준화 뭐 이런 거가 이퀄리타리안 행동주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중요한 일은 여기 잊어버리지 마세요. 토인비가 얘기하는 내 얘기가 아니라 역사의 연구에 근세사회나 아니라 중세 이후로 하나의 역사가 넘어가는 게 정권이 넘어가는 그 역사는 그 역사가 아니야. 그 사람 얘기는 문화권이 형성되는 걸 봐야 돼. 문화가 어떻게 형성되느냐. 우리나라는 무슨 뭐 정권으로서는 뭐 고전서부터 이거 어쩌고 저쩌고 하고 그런 역사 공부 그거 한동에 이 역사에 도움이 안 돼. 문화권이나 그 중심 사상이 어떻게 변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봤는데, 실제로 고대에서부터 히랍 로마 때부터 그 사회에 살던 저소득층, 지금 말하는 없는 사람, have not, 제일 싫어하는 얘기로 유산계급, 무산계급, 부르주아 프롤레타리아 얘기해. 문화의 형성 과정은 그 사회에 남아있던 저소득층의 사람에서 형성된 문화가 다음 세대의 문화를 갖다 형성했다. 우리 지금 나라가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보세요. 오늘날에 와가지고 복지 문제, 이거 사회 문제, 이거 요구 나오는 거가 그렇게 나와있던 대상이 자꾸 이렇게 문화가 형성돼가고 있잖아요. 누구 보세요. 점점 그렇게 돼갔대.
거기에 맞춰서 사업계획 세우세요. 그래서 교육. 그게 어쨌든 간에 지금 얘기가 이제 여러 가지가 되는데 중요한 얘기가 그런 자유방임주의 정책으로 나오고 그것이 지금도 최고로 좋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이미 아주 상위권, 어퍼핸드의 위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내 재산 내놓는 건 건드리지 말아야 됩니다. 제일 싫어해. 나는 옆에서 경제 사적으로 우리나라 발전과